얘들아 안녕. 선생님은 미연쌤이고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제네시트 영어 진단평가에서 쳤던 문제들 중에서 많이 틀렸던 지문을 같이 풀이를 해볼 거야. 먼저 첫 번째로 풀이할 지문은 7번 문제. 주제를 찾으면 되는 건데 같이 한 문장씩 해결해 가보자.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 찾기가 되겠다, 그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sunflower seeds가 되겠다, 그치? 해바라기 씨앗들은 처음 사용되었었대. 음식을 위해서, 아메리카 인디언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 for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for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져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다, 그치?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치사로 알았던 for은 접속사로 because의 뜻이 있지. 그런데 그냥 because와 그 for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접속사 because는 주절보다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되지만 접속사 for은 주절보다 반드시 뒤에 나와져 있기로 되어 있다, 그치? 그럼 같이 가볼게. 해바라기 씨앗들은 처음 사용되었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미국 인디언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북미의 토착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바라기 씨앗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었던 것에 대한 이유가 되겠다, 그치? 선생님도 이 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해바라기라는 것은 북미에 원래 있었던 거인가 봐.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이 가장 먼저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 가볼게. 물론 인디언들은 깨닫지 않았었다. 우리가 지금 주어 동사까지 찾아뒀으니 뒤에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다, 그치? 얘들아,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는 어떠한 품사만 오기로 되어 있지? 명사만 오기로 되어 있다, 그치? 근데 지금처럼 주어 동사의 절이 왔을 경우는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우리가 명사로 만들 수 있었다, 그치? 이제 내용을 점검해볼게. 물론 인디언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제공한다는 것을, 귀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지만 그들은 그 씨앗들을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단단하게 두 문장을 해결했는데 그냥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해석은 다 했지만 이 지문이 당최 무슨 내용이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하나의 팁을 주면 각 문장별로 키워드를 집어넣고 넘어간다면 내용에 누락 없이 주제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 첫 번째 문장의 요지는 해바라기 씨앗들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장 먼저 썼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요지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씨앗이 귀중한 비타민과 광부를 제공한다는 것은 몰랐지만 그 씨앗을 먹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넘어가면 이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세 번째 문장 가볼게. 과학자들은 여기입니다. 우리 약속대로 주어 동사를 찾아뒀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하나의 팁을 더 주면 동사라는 것은 그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필요한 성분들이 정해져 있고 또 각각의 동사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 구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동사를 외울 때는 뜻만 외우지 않고 이 동사 뒤에는 어떠한 성분이 와서 몇 형식으로 쓰이는지까지 같이 암기를 해둔 다음에 영작을 할 때도 용이하고 또 문장을 분석할 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야. consider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달고 와서 오형식으로 주로 쓰이는 동사거든. 해석은 목적어를 목보라고 여기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럼 같이 보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식품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 중 하나로 여긴대. 그 말은 과학자들이 이 해바라기 씨앗을 뛰어난 자연식품 중 하나로 여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 보면 점땡이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영어에서 세미콜론이라고 그러고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호인데 지금은 아마 because, 왜 과학자들이 이 해바라기 씨앗을 자연식품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이냐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세미콜론은 because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 왜냐하면 이것은 제공하기 때문이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그리고 상당한 양의 칼슘과 다른 비타민들을. 와,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해결했으니까 그냥 네 번째 문장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문장에서도 키워드, 핵심 내용을 파악해 둬야 되는데 이 해바라기 씨앗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과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네 번째 문장 넘어가 볼게. 압축되었을 때 그 씨앗은 일드는 산출하다, 생산내다 라는 뜻이 있어. 목적어는 기름인 오일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뒤에는 useful,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서 수식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뒤에 다른 단어를 달고 와서 길어진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치? 그러면 같이 볼게. 압축되었을 때 그 씨앗은 샐러드를 요리하기 위해 유용한 오일을 생산해낸대. 그치? 그리고 이번에도 부연 설명을 하는 세미콜론이 와져 있는데 이번은 추가적인 기능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빠졌을 때 그라운드는 원형이 그라인드인데 그라인드는 무엇을 빻다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의 과거 분사가 그라운드가 되고 지금은 동사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쓰인 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같이 볼게. 그 씨앗은 빠졌을 때 해바라기 씨앗들은 생산해낸대. 밀가루를. 이번에도 아까처럼 형용사가 다른 단어를 달고 오면서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다, 그치? 내용을 잊었을까봐 쌤 처음부터 해줄게. 압축되었을 때 그 씨앗은 샐러드를 요리하기 위해 유용한 기름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빠졌을 때 해바라기 씨앗은 단백질이 높고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뒤에 보면 등위 접속사 and가 와져 있고 and 뒤에 형용사가 온 거 보면 지금 등위 접속사 and는 reach와 high를 이어주는 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리고 빠졌을 때 해바라기 씨앗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철이 매우 풍부한 밀가루를 제공한다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이 해바라기 씨앗이 기름과 밀가루도 제공해준다라는 게 되겠다, 그치?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moreover는 더욱이 라는 의미로서 한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내용이 되겠다, 그치? 더욱이 식사는 얘가 동사인 것 같겠지만 얘를 동사로 처리해버리면 뒤에 supply스가 갈 자리가 없겠다, 그치? 따라서 이번에 메이드는 동사 make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 동사를 형용사로 고친 분사로서 앞에 있는 주어인 명사 me를 수식하겠다, 그치? 더욱이 그 씨앗들로부터 만들어진 식사는 제공합니다. 극도로 뛰어난 음식을. 근데 누구를 위한? 가금류와 가축을 위한. 그럼 해바라기 씨앗이 가금류와 가축을 위한 좋은 식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취합해서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글의 소재가 해바라기 씨앗이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찾아냈을 거야. 그런데 주제라는 거는 특정 부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을 모두 합쳐졌을 때 그것을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전체적으로 해바라기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제공하고 기름과 밀가루 그리고 식량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해바라기 씨앗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선택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밑에 선택지로 내려가서 주제로 확인해보자. 선택지 1번은 해바라기 씨앗의 기원.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은 됐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을 보면 해바라기 씨앗의 유용한 특성.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치?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이처는 자연이라는 뜻 이외에도 특성, 특징
특징이라는 뜻이 있겠다, 그치? 답은 이미 2번으로 선택이 됐지만 나머지 단어 지문들이 오답인 것도 같이 확인해 볼게. effect는 효과가 되겠다, 그치? 효과라면 무엇의 효과인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전치사 of를 쓰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결을 하면 해바라기 씨앗의 효과가 되겠다, 그치? 그렇다면 효과라면 어디에 효과를 끼쳤는지, 영향을 미쳤는지가 필요한데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전치사 on 뒤에 적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할 때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the effect of A on B가 되면 B에 끼치는 A의 영향, 효과라고 해석을 하면 돼. 오케이. 한 번 더 이런 형태가 오면 B에 끼치는 A의 영향이나 효과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정리를 해볼게. 음식에 끼치는 해바라기 씨앗들의 효과는 아니었다, 그치? 그 다음 4번도 가볼게, 얘들아. 씨앗의 종류들이래. 인류의 건강을 위한 언급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 5번을 보면 해바라기 씨앗의 영양적인 요소들. 오답은 5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긴 해. 하지만 이 글은 해바라기 씨앗의 영양적인 요소들만 언급이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음식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뭐 요리를 하기 위한 기름이나 또 밀가루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 우리가 두 번째로 풀이할 문제는 14번 지문으로 수능 문제 유형 중 어법 문제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의 문제인데, 세 세트의 어법 묶음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같이 가볼게. 첫 번째 문장 또 역시 앞의 질문처럼 주어 동사를 찾아가면서 내용과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자. 아이비리그는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8개의 사립,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묶어서 대학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아이비리그는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8개의 사립 학교들의 대안. 8개의 사립학교를 놓고 아이비리그라고 하나봐, 그치? 근데 이 8개의 학교는 어디 있느냐 하면 미국의 북동 지역에 있는 거지. 그럼 정리를 해줄게. 아이비리그는 미국의 북동 지역에 있는 8개의 사립학교에 대한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아이비리그는 들어본 친구들 많겠지만 한국의 스카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교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또 아이비리그라고도 그러더라, 그치? 그럼 같이 가볼게. 뒤에 있는 since는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인데, since라는 거는 과거 특정 시점 이래로 라는 뜻으로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쓰는 그 단어라서 주절은 반드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온 행위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현재 완료, 즉 have나 has pp를 써야 되겠다, 그치? 그럼 같이 가보자. 그것들은 이 아이비리그라고 불리우는 8개의 학교들이 되겠다, 그치? 그곳들이 설립된 이래로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방금 선생님이 since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이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말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A는 뒤에 것이 선택되면 되겠다, 그치? 그것들이 설립된 이래로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유지하려고 그들의 전통을. 하지만 그들은 또한 들어왔습니다. 비난을, 그들의 반대하는. 그리고 바뀌어져 왔습니다. 시대와 더불어. 오늘날 그들의 학교 인구는, 그들의 학생 인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B를 선택할 차례가 되었는데, consist라는 단어는 consist of로 쓰이는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B에서 consist를 선택해버리면 앞에 비동사와 만나 BPP가 되는데 consist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쓰일 수 없다. 그래서 B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되는데 뒤에는 composed는 be composed of로 쓰여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져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더라, 그치? 그러면 같이 보자. 오늘날 아이비리그의 학생 인구는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유하고 백인이며 신교도 남자아이들로. 지금 뒤에 s가 와져 있는데 s는 영어에서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이는데 지금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접속사로 쓰인 거고 접속사 s에는 뭐뭐처럼 의 뜻도 있더라, 그치? 그러면 같이 살펴보자. 오늘날 그들의 학생 인구는 오직 부유하고 백인의 신교도 남성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백인의 신교도 남자애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나 봐. 그 다음 뒤에 가볼게. 다음에 나와져 있는 단어 while은 접속사로 반면에 라는 뜻이 있더라, 그치? 그럼 같이 보자. 수업료가 여전히 매우 비싼 반면 오늘날 약 절반은, 그 학생들의 약 절반은 받습니다. 몇몇 재정적 지원을. 이번에도 while은 접속사로서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러한 학교들이 시작했었던 반면 뭐로써? 모두 남자인 기관으로서. 이 말은 남자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였나 봐. 그치? 이러한 학교들이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로서 시작을 했었던 반면 아까는 as가 뒤에 주어 동사가 와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처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as 뒤에는 명사만 와져 있다, 그치? 이때의 as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라고 해석을 하면 돼. 이러한 학교들이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로서 시작을 했었던 반면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 C에서 most와 almost로 구분하면 되는데 most는 대부분의 라는 뜻이고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인데 뒤에 half라는 단어가 있다, 그치? 그런데 얘들아 most라는 단어는 100% 중에서 약 8, 9, 10%가 될 때 우리가 most라는 표현을 쓴다, 그치? 그리고 help라는 경우는 50% 정도 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8, 9, 10%를 나타내는 most와 절반을 뜻하는 help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겠다, 그치? 대부분의 절반 이 아니라 지금은 almost를 선택하게 되면 거의 절반, 거의 반에 육박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게 적합하겠다, 그치? 따라서 C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되면 되겠다, 그치? 이러한 학교들이 남자애들만 다니는 학교들로서 시작했었던 반면 거의 절반은 현재 학생들의 거의 절반은 여자들입니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아이비리그라는 학교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법 문제로 나와져 있지만 행여 다른 문제에서 이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되었을 때에도 너희가 제대로 질문을 분석하고 파악해뒀다면 못 맞출 문제는 없겠다, 그치? 그 다음 문장 가볼게. 그리고 이번에도 while은 접속사로 뭐뭐인 반면에 그것들이 엘리트주의다 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현재 고용합니다. 모집한다는 게 되겠다, 그치? 가장 유능한 학생들을 중에서 모든 인종과 그리고 종교적인 집단과 그리고 사회 계급들에서, 그치? 그래서 우리는 since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완료를 써야 됐고 그리고 consisted는 자동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composed를 선택하고 help라는 단어는 most보다는 almost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우리가 세 번째로 풀이할 지문은 21번 연결사 문제야. 동일한 원칙대로 주어 동사를 찾아가면서 한 문장씩 해결해 가보자. 부모들은 고안해야 합니다. 방법은 늘 뭐 하는 방법인지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 부모들은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입하는 방법을. 그들 아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선생님 아까 질문에서 while은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치?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와야 되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분사구문으로서 원래는 접속사를 생략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남길 수 있고 접속사 뒤에 있었던 주어가 추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사의 시제가 주절과 같다면 이렇게 ing를 넣을 수 있더라 그치? 그러면 정리해보자. 부모는 개입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대. 뭐 하면서? 그들 아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이 말은 부모가 무작정 자녀에게 개입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간섭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뒤에 가볼게. 스티브가 시작했을 때 6학년을 새 학교에서 에링턴에 있는 뒤에 있는 바는 버지니아 주의 축약형인데 버지니아 주를 간단히 바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 그러면 볼게. 스티브가 버지니아 주 에링턴에 있는 새 학교에서 6학년을 시작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등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그리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치? 그러면 연결사 A 앞에 핵심 내용은 스티브가 혼자 다른 학교에, 새 학교에 가게 되어서 외로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는 A 뒤에 연결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앞뒤 내용이 대조를 이룬다면 1, 2번을 유사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similarly를 앞이 원인, 뒤에가 결과라면 therefore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치? 그 뒤에 가볼게. 이것은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그치? 잘 의미를 분석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게 되겠다 그치? 그럼 주어 자리에는 얘가 들어와야 의미가 형성이 되니까 우리는 이때 일시 가주어 그 다음 to talk가 진주어라는 걸 알 수 있고 to 부정사 앞에 온 for 목적격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다 그치? 훈련을 많이 해서 이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독해 경험을 많이 늘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치? 가주어 해석을 하면 안 돼서 바로 여기로 가서 해석을 하는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웠다가 되겠다 그치? 외로운데 외롭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니까 유사하거나 인과관계가 아니라 대조적인 내용이 되겠다 그치? 우리는 지금 A를 통해서 1, 2번을 선택해뒀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엄마 사라 피츠제럴드가 그녀의 소녀 시절 때의 일기장을 꺼내고 읽어주었대. 이 문장의 동사는 두 개가 되겠다, 그치? 주어는 his mother인 거고 첫 번째 동사는 dug out, 두 번째 동사는 read인 건데 여기서 하나 힌트를 주면 그 read는 사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읽어주다 라고도 쓰일 수 있어. 그러면 보자. 아들이 혼자 새 학교에 와서 외로워하자 엄마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치? 어느 날 저녁 그녀 엄마 사라는 그녀의 소녀 시절 일기를 꺼내서 읽어주었습니다. 스티브에게 몇몇 구절들을. 근데 어떠한 구절들이냐면 생각나게 하는 구절들인 거야. 그녀 자신의 경험들을. 근데 언제적의 경험이냐 하면 그녀가 새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그치? 그러면 자신의 아들과 유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나 봐.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기장을 꺼내는 경우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가볼게. 내 일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I knew 뒤에 보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I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다. 그치? 나의 일기는 내가 알았던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방법은 반드시 뭐 하는 방법인지가 나온다 라고 그랬지? 그래서 리을 뒤에는 to show는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 way를 수식하는 거야. 여기서 너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명사를 놓고 이렇게 관대절이 와서 수식을 할 수 있고 투부정사 형용사 정법이 와서 수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일기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쇼더 사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스티브가 간접 목적어이고 that부터가 직접 목적어인데 간목이든 직목이든 목적어 자리는 명사문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everybody experiences 라는 절이 와서 이 절은 명사로 바꾸기 위해 접속사 that을 적은 게 되겠다, 그치? 나의 일기는 내가 아는 스티브에게 모두가 문제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지.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조금 더 붙여져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거지. 그와 같은 문제라는 것은 엄마의 어린 시절도 그렇고 지금 6학년이 되어 새로운 학교에 간 스티브도 그렇고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움을 경험한다 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쯤 정리를 해보자. 내 일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보여줄 수 있는 스티브에게 모두가 그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한두 번쯤 라고 스티브의 엄마인 사라가 이렇게 말을 했었네. 그 뒤에 가볼게.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연결해서 B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B의 1번 in contrast는 앞뒤가 대조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in contrast를 쓰면 되는 거고 in other words는 즉 달리 말해 라는 뜻의 연결사로서 앞의 말을 쉬운 말로 완전히 풀어 써줄 때 쓰는 표현이라서 in other words 라면 앞뒤가 완전히 같아야 되겠다, 그치? B 뒤에 가볼게. 그 말들은 반영했습니다. 스티브 자신의 고통을. 그리고 이번에도 동사가 두 개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주었습니다.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수요 동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사형식 동사이더라, 그치? 그 말들은 스티브 자신의 고통을 반영했고 주었습니다. 스티브에게 관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틀이니까 그 새로운 눈 지금 지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 말들은 스티브 자신의 고통을 반영했고 스티브에게 지혜를 주었대. 그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때. 이거는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이니까 앞뒤가 같은 내용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B를 보면 in contrast가 아니라 in other words가 되니까 21번 문제의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치?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 꺼줘요. 세 개 했어요. 세 개요? 그냥 저 가도 돼요?